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 비가 지붕을 때린다. 빗물이 간판을 훑고 내려와 골목으로 떨어진다. 허름한 산부인과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린다. 복도 끝에서 신생아 울음이 겹쳐 터진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인다. 간호사 윤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오늘 같은 날 애가 둘씩이나 태어나네. 하필 같은 시각에. 복도 바닥에 젖은 구두 발자국이 길게 이어진다. 검은 우산을 접은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봉투를 내민다. 지금 말고 다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냥 간호사님 인생 바꿀 기회라고 합시다. 비닐 봉투 안에서 현금이 스친다. 윤미의 목이 마른 소리를 낸다. 잠시 뒤 병실 두 곳에서 동시에 아기 울음이 터진다. 60대 초반 산모 김정숙. 허름한 작업복에 굳은 살 박인 손을 한 남자가 문틈으로 들여다본다. 우리 애 잘 나온 기가 간호사 양반. 반대편 병실. 귀금 속을 잔뜩 착용한 시어머니가 의자에 다리를 꼰다. 우리 집 첫 손자야. 무조건 건강해야 돼.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진다. 빗소리와 아기 울음,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만 남는다. 어둠 속에서 금속 팔찌가 서로 스친다. 살에 닿는 차가운 감촉. 누군가의 손이 두 아이의 팔을 교차한다. 30해 뒤, 이 밤의 대가가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한다. 비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린다. 발전기 돌아가는 둔탁한 진동이 건물을 울린다. 윤미가 손전등을 입에 문 채 메모를 확인한다. 이쪽은 김정숙, 남아. 저쪽은 박말순, 남아. 그녀의 손이 떨린다.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손전등 불빛이 아기 얼굴들을 훑고 지나간다. 하나는 왼쪽 발목에 작은 점, 다른 하나는 오른쪽 어깨에 옅은 붉은 자국. 윤미가 낮게 웃는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지. 아이 팔에 걸린 이름 팔찌 두 개가 서로 교차한다. 금속이 부딪히며 짧게 소리를 낸다. 김정숙 아기 인큐베이터로 옮길게요. 박말순 아기도 같이요. 복도 위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멀어진다. 문이 닫히며 바람 소리가 끊긴다. 그 순간 산부인과 앞 가로등이 번쩍이며 한 번 더 꺼진다. 누군가는 그 빛 아래에서 방금 지나간 구급차 번호를 외운다. 앞으로 30년 동안 오늘 태어난 두 아이의 이름은 서류 위에서만 진짜가 된다. 시간이 흐른다. 빗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알람 소리와 전기포트 끓는 소리가 들린다. 대구 외곽 오래된 아파트. 주방에서 식용유 튀는 소리, 김치통 여는 뚜껑 소리, 김정숙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가른다. 현우야, 병원 지각하겠다. 발자국 소리 좀 나게 다녀라. 안방 문이 열리고 30살 넘은 남자가 나온다. 단정한 셔츠 소매를 접으며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알았어요, 엄마. 어제 당직 서고 왔잖아요. 조금만 살살대해도 되잖아요. 정숙이 밥상을 탁 내려놓는다. 의사라는 사람이 체력이 그거면 어쩌노. 네가 우리 집 기둥인 거 알지? 현우가 젓가락을 멈춘다. 엄마, 나 얼마 있으면 서울 큰 병원으로 스카우트제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때 되면 우리 집 문제도 좀 달라질 거고. 정숙의 눈썹이 올라간다. 네 입에서 그 소리 나올 줄 알았다. 네가 떠나면 나는 뭔데. 아버지 죽고 남은 게 너 하나인데. 현우의 말투가 느리게 굳는다.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죠. 평생 여기만 붙어 있을 순. 정숙의 숟가락이 공기에 멈춘다. 밥그릇에 닿던 쇳소리가 끊긴다. 평생? 네가 뭘 평생이라 하노. 네 인생은 내가 내 몸 갈아 넣어서 만들어준 거다. 그 자리에 짧은 정적이 흐른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이 아침 밥상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곧 30해 묻어둔 진실을 끌어올릴 첫 삽이 된다. 다른 쪽 동네. 경사가 가파른 골목 위로 택배 카트 끌리는 소리가 들린다. 허름한 주택가. 문 앞에 박스가 쌓여 있고 초인종 대신 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택배 왔습니다. 사인 좀 해주이소. 평범한 남자 목소리인데 말끝이 약간 경상도 사투리로 뚝 잘린다. 민트색 조끼가 땀에 젖어 있다. 그는 이름표를 툭툭 쳐다본다. 이름은 박진수. 나이 30. 잠시 후 허리 굽은 남자가 현관 밖으로 나와 종이를 낚아챈다. 야, 진수야. 오늘도 야간까지 돈다 아이가. 진수가 웃는다. 아버지, 요즘이 성수기라. 이때 좀 벌어놔야지요. 안에서 잔소리 섞인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온다. 진수야, 밥은 먹고 나가라. 빈속에 뛰면 쓰러진다, 임마. 진수가 신발끈을 조이면서 말한다. 나중에 먹을게요. 오늘 끝나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면 돼요. 아버지 방만식이 혀를 찬다. 애비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그래도 네가 우리 집 효자다, 이놈아. 진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린다. 효자인데 왜 맨날 돈이 없을까 말입니다. 그 말이 공중에서 맴도는 순간 골목 아래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먼지처럼 밀려온다. 그날 진수가 실수로 택배를 잘못 들고 간 집 우편함 안엔 뜻밖의 한 장의 안내장이 꽂혀 있었다. 저녁. 편의점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캔 음료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진수가 카운터 옆에서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는다. 띠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힌다. 그의 손에 구겨진 A사 한 장이 들려 있다. 상단에는 굵은 글씨. 무료 유전자 검사 지원, 고위험군 신장질환 정밀검사 안내. 진수가 한숨을 내쉰다. 이런 거 다 사기 같은 거 아닌데. 그때 편의점 TV에서 병원 광고가 흘러나온다. 국가검진, 종합검진, 유전자 검사. 화면 오른쪽 아래 작게 병원 이름이 뜬다. 대구안의대 부속병원 건강증진센터. 진수가 중얼거린다. 여기 우리 동네에서 버스 2번만 갈아타면 되는데. 플라스틱 포크가 도시락 뚜껑을 톡 쳐서 떨어뜨린다. 소리 하나에 마음이 기운다. 아버지가 요즘 자꾸 피곤하다 하시고 다리에 쥐도 잘 난다 했지. 무료라는데 뭐라도 해보는 게 낫겠지. 그는 안내장을 다시 접어 조끼 주머니 깊숙이 넣는다. 진수는 모른다. 지금 손에 쥔 이 종이가 30해 전 그 산부인과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서류를 향해 곧장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밤. 아파트 창밖으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린다. 거실에는 TV 소리 대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묵직하게 깔려 있다. 테이블 위엔 병원 봉투가 놓여 있다. 국립장기이식센터 신장기능 정밀평가 결과.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흰 가운을 손에 쥔 채 구두를 벗는 소리가 바닥에 갈린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숙이 봉투를 탁 밀어준다. 이거 네가 대신 좀 봐라. 현우가 서류를 펼친다. 혈액형, 조직 적합도, 유전자 분석 결과. 그의 눈동자가 한 줄에서 멈춘다. 검사 결과상 직계 가족과의 유전 적합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친자 관계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숙이 소파 등받이를 꽉 움켜쥔다. 나도 모른다. 나도 오늘 처음 들었다.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엄마 혈액형 B형, 아버지 혈액형 B형. 그럼 내가 O형이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얘기야 지금. 정숙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는다.
내가 니를 어떤 고생에서 낳았는데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새끼다. 현우가 빠르게 말한다. 엄마, 과학은 거짓말 안 해요. 검사가 틀렸거나 아니면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아니면 뭐 거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그들이 내뱉지 못한 한마디가 이제 곧 다른 집에서 똑같이 흘러나오게 된다. 며칠 뒤 아침, 대학병원 체열실 앞 번호표 찍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인다. 박만식이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민다. 무료 검사라 해서 왔는데요. 나이도 많고 하니 한번 보락하더라고. 간호사가 웃는다. 네, 아버님. 유전자 검사도 같이 진행하실 거고요. 가족분도 같이 오셨네요. 뒤에서 진수가 팔짱을 낀 채 툭 던진다. 우리 아버지만 하시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간호사가 설명한다. 같이 하셔야 의미가 커요. 나중에 혹시라도 장기 이식 같은 거 고려할 수도 있고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지. 내 나중에 쓰러지면 네가 책임져야지. 피 뽑는 소리,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는 짧은 마찰. 며칠 뒤 결과 설명을 듣기 위해 두 사람이 다시 병원을 찾는다. 상담실 문이 닫히며 실내가 조용해진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한다. 유전자 분석 결과 두 분의 관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진수가 대수롭지 않게 웃는다. 뭐, 제가 진짜 효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의사의 목소리가 단정하게 떨어진다. 검사 결과상 박만식 씨와 박진수 씨는 유전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순간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가 방안을 가른다. 만식의 입이 크게 벌어진다. 무엇이라고요? 두 집의 전혀 다른 공간에서 똑같은 문장이 같은 날 읽히고 있었다. 혈연이 아니라는 서류 한 장이 두 집의 밥상을 통째로 뒤엎을 준비를 마쳤다. 김정숙 집. 낡은 밥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 국 끓는 소리가 식탁을 메운다. 현우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엄마, 이건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정숙이 서류를 손등으로 밀어낸다. 서류가 다가 아니다. 사람 살다 보면 잘못도 있는 기라.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빠른 속도로 버튼을 치는 손가락 소리. 여자의 목소리가 집 안으로 밀려온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숙의 딸 김수진. 서울에서 살다 오랜만에 내려온 기세 센 말투.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전화로 울먹이시고 그래요. 제가 회사 조퇴까지 하고 내려왔잖아요. 현우가 한숨을 내쉰다. 누가 오라 그랬냐?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수진이 눈을 치켜뜬다. 어머니가 부르셨지. 근데 이게 뭐예요? 친자 검사? 서류를 휙 넘기던 그녀의 손이 멈춘다. 와, 대박이네. 오빠, 진짜 우리 집의 아니래. 현우의 입꼬리가 떨린다. 야, 말 똑바로 해라. 수진이 비웃는다. 뭐, 서류가 그렇다잖아. 오빠도 알잖아.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 거. 정숙의 목이 막힌다. 그만해라. 어쩜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노? 수진이 차갑게 내뱉는다.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오빠가 우리 진짜 피 아니면 상속 이야기부터 다시 해야 돼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짤그랑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현우의 가슴보다 먼저 김정숙의 이성을 깨뜨리고 있었다. 골목 위로 개 짖는 소리가 울린다. 낡은 집안, TV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온다. 박만식이 막걸리 병을 식탁에 탁 내려놓는다. 그 말은 뭐냐? 네가 내 자식 아니라는 소리다, 네가. 진수가 고개를 떨군다. 나도 황당해요. 근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상을 잡는다.
나는 믿을기라. 우리 진수는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다. 만식의 눈에 핏줄이 선다. 배 아파 낳았으면 뭐하노. 이놈이 우리 집에 피 한 방울 안 섞였을지도 모른다 하는데 진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 저는 그냥 계속 아버지 아들이면 안 돼요. 만식이 의자를 발로 차며 일어난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싸늘하다. 야, 이놈아. 내가 평생 허리 휘어가며 네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남의 자식이라 카드나. 진수가 소리를 높인다. 제가 언제 남이라고 했어요. 저도 충격이라고요. 말순이 울먹인다. 그만 좀 혀라. 소문 나겠다. 만식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친다. 그 순간 숟가락과 젓가락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떨어진다. 나와라. 지금 당장 그 병원 가서 따져야겠다. 내 자식이든 아니든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다. 그의 구두가 마당을 세게 밟고 나간다. 자갈이 구두 밑에서 거칠게 갈린다. 이 집의 버럭 소리는 곧 다른 집의 눈물 섞인 침묵과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건강증진센터 복도, 대기실 번호표 부르는 소리, 자동문 열리는 소리, 사람들 낮은 기침 소리가 섞여 있다. 김정숙이 접수창구 앞 의자에 앉아 있다. 손에 쥔 번호표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움켜쥔 채다. 옆자리에서 박만식이 욕 섞인 한숨을 쉰다. 이 나라 병원이란 게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혀. 자식이 아니라 하면 그게 말이 되나? 정숙이 고개를 획 돌린다. 방금 뭐라 하셨소? 만식도 돌아본다. 예. 잠시 눈이 마주친다. 서로의 얼굴에 어딘가 익숙한 선이 스친다. 입 주변 주름, 눈매, 턱선. 만식이 먼저 말을 건다. 사모님도 뭐 검사 잘못 나왔습니다. 정숙이 쌀쌀맞게 대답한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이소. 그때 간호사가 이름을 부른다. 김정숙 보호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현우가 서둘러 일어나면서 정숙 팔을 잡는다. 엄마, 같이 들어가요. 만식이 웅얼거린다. 김정숙,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잠시 뒤 다른 이름이 울린다. 박만식 보호자분도 상담실로 모실게요. 두 집의 노인들이 서로 다른 문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을 부른 병원의 전산 기록은 이미 30해 전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를 가리키고 있었다. 상담실 안. 현우가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린다. 톡톡 규칙적인 소리가 긴장을 감춘다. 전문의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준다. 산모분은 김정숙 씨 맞으시고 출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현우가 말을 자른다. 알아요. 혈액형과 유전 적합도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친자 관계로 되어 있는데 유전자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숙이 낮게 묻는다. 그 산부인과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의사가 화면을 다시 살핀다. 아, 당시 진료 기록 보니까 비봉 산부인과로 되어 있네요. 지금은 폐업한 곳입니다. 정숙의 눈꺼풀이 떨린다. 비봉, 반대편 상담실, 만식도 동일한 이름을 듣는다. 출산병원이요. 여기도 비봉 산부인과로 나오네요. 30년 전에 문 닫았고 의료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만식이 허허 웃는다. 그때 우리 집 비까지 쏟아지는 날에 허겁지겁 뛰어갔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네. 의사가 덧붙인다. 두 집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출산한 기록입니다. 그 말이 공중에서 가느다란 실처럼 떠 있다가 어느 순간 팽팽하게 당겨진다. 두 노인의 기억 속에서 비 맞으며 뛰어들던 좁은 골목과 흔들리던 간판이 동시에 떠오른다. 30해 전 비봉 산부인과. 그 좁은 건물 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 이제 그 가능성이 구체적인 얼굴과 이름을 가지려고 한다. 병원 카페, 커피 내리는 기계 소리, 얼음 부딪히는 소리, 쟁반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난다. 정숙이 종이컵을 쥔 손을 떨고 있다. 현우가 맞은편에 앉아 시선을 피한다. 엄마, 혹시 예전에 들은 얘기 없어요? 비봉 산부인과에서 사고 났다든지.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그날 비가 무섭게 쏟아졌지. 남편이 손 붙잡고 뛰어들어갔다. 전기가 한 번 나갔고 그녀의 눈이 허공을 응시한다. 깜깜한 복도에서 누가 손전등을 비추며 뛰어다녔다. 그리고 흰 가운 입은 젊은 간호사 얼굴 제시도심이어서 30챕터 결말까지 완성해 주세요이 잠깐 스쳤다. 현우가 묻는다. 얼굴 기억나요? 정숙이 마른 침을 삼킨다. 눈이 컸다. 입술이 얇고 웃는 건지 웃는 게 아닌지 모를 표정. 이름표에 윤자가 들어갔던 것 같다. 동시에 병원 복도 반대편 만식도 아내에게 말한다. 그때 기억나나? 처음 받아들었던 간호사 얼굴. 말순이 끄덕인다. 그 여자 말이가. 내가 너무 아파서 손 꽉 잡고 있었는데 자꾸 괜찮다고만 하던 그 얼굴. 만식이 중얼거린다. 이상하게도 그때 그 간호사 얼굴이 잊히질 않는다. 오늘도 복도에서 어떤 간호사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 그들이 잊지 못한 그 얼굴은 지금 이 병원의 직원 목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병원 외곽 어느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는 그 얼굴의 주인이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을 못 본 척 눈을 감고 있었다. 달동네 언덕, 낡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손잡이 흔들리는 삐걱거림이 난다. 문 앞 초인종 대신 철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 윤미 씨 계세요. 비봉 산부인과에서 일하셨던. 안에서 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멈춘다. 숨소리만 문틈으로 새어나온다.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저는 당시 출산했던 산모의 아들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열쇠 돌리는 소리. 문이 아주 조금 열린다. 여자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온다. 비봉 산부인과 얘기라면 그만 좀들 하시지. 윤미. 주름이 깊어진 얼굴. 그러나 눈매는 여전히 매서운 여자. 정숙이 발을 내디디려 하자 윤미가 손을 든다. 들어오지 마세요. 옛날 일 파헤치면 다들 좋은 꼴 못 봐요. 정숙이 서슬 퍼런 목소리로 말한다. 내 새끼 인생이 걸린 일이다. 좋은 꼴이고 나발이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 윤미의 입술이 굳는다. 그날 애가 둘 태어났죠. 비 많이 오던 날.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그래 맞다. 윤미가 눈을 감는다. 하나는 가난한 집, 하나는 돈 밝히는 시어머니 딸린. 현우가 급하게 끼어든다. 혹시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미가 눈을 뜬다. 그 눈은 서늘하고 오래된 죄책감으로 젖어 있다. 가능성 말고 사실입니다. 그 순간 골목 아래에서 택배 카트 끄는 소리가 이 집 쪽으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 낡은 가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들린다. 윤미가 오래된 서랍을 열어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낸다. 노랗게 바랜 메모지, 이름이 반쯤 지워진 출산 기록. 김정숙, 남아. 박말순, 남아. 출산 시간 거의 같은 시각. 정숙이 숨을 들이쉰다. 그럼 우리 애가. 윤미가 말을 자른다. 애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팔찌였죠. 현우가 묻는다. 누가 바꿨나요? 병원 실수였습니까? 고의였습니까?
윤미의 목소리가 더 낮아진다. 고이였죠. 어느 집에 애를 보내줄지 돈 내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정숙의 눈이 흔들린다. 누구? 윤미가 정숙을 똑바로 본다. 당신 남편. 순간 컵이 탁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난다.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우리 영감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윤미가 씁쓸하게 웃는다. 당신 남편 출산 직전에 나한테 따로 찾아와 묻더군요.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더 높은 아기가 어느 쪽이냐고. 현우가 잽싸게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미가 메모를 한 장 더 꺼낸다. 한 산모는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었고 한 산모는 검사 결과가 더 깨끗했죠. 정숙의 손이 떨린다. 내가 고혈압 있었지. 윤미의 눈빛이 매서워진다. 당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더 낼 테니 건강한 애를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윤미의 말 끝에서 문 밖 계단 위로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철문 틈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누군가 계단을 반쯤 올라와 멈춰 서 있다. 박진수. 택배 카트를 세워놓고 손에는 박스를 든 채 현우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간다. 그 말이 사실이면 지금 제 삶 전체가 거짓이라는 뜻인데요. 진수의 눈이 커진다. 뭐야 이 집. 비봉 산부인과 얘기를 지금 또 듣네. 집안에서는 정숙의 낮은 신음이 울린다. 영감이 그런 짓을. 윤미가 차갑게 말한다. 당신 남편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병원장도 재단도 모두 알고 있었죠. 돈만 받으면 애 하나쯤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때 노크 소리가 난다. 툭툭, 조금 급한 리듬. 윤미가 놀라며 일어난다. 누구요? 문 밖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택배 왔습니다. 근데 방금 비봉 산부인과라고 하셨죠. 정숙과 현우가 동시에 서로를 본다. 윤미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뀐다. 누가 들은 거야? 이 얘기 밖으로 새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몇 마디 말은 진수의 머릿속에서 30해 전 폭우와 겹쳐지기 시작했다. 윤미 집 앞 골목. 카트 바퀴가 자갈 위를 끄는 소리, 좁은 공간에서 울린다. 진수가 박스를 내려놓고 묻는다. 지금 비봉 산부인과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거기서 저 나왔다고 들었는데. 현우가 눈을 가늘게 뜬다. 당신은 누구죠? 박진수라고 합니다. 택배 기사예요. 근데 제 출생병원 비봉 산부인과 맞거든요. 정숙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뛴다. 네 아버지 이름이 뭐고? 박만식입니다.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럼 아까 병원에서 만난 그 영감이. 윤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둘 다 같은 날 태어났을 확률이 크겠군요. 현우가 진수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자신과 비슷한 키, 비슷한 어깨 넓이. 하지만 얼굴선은 묘하게 정숙과 닮은 구석이 있다. 진수도 현우를 바라본다. 의사 같네. 손이 고와 보이네. 현우가 대꾸한다. 택배 기사 같네. 손이 참 거칠어 보이네. 짧은 침묵 뒤 두 남자의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불쾌함과 묘한 친근감이 동시에 지난다. 윤미가 단호하게 말한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확실하게 합시다. 병원에 가서 정식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세요. 두 집 네 사람 모두. 정숙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야겠다. 이대로는 한 발도 더 못 나가겠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또 다른 발자국을 내딛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굽 높은 구두 소리가 골목을 울리기 시작한다. 병원 앞 도로. 택시 문 닫히는 소리, 신호등 바뀌는 소리,
버스 브레이크 소리가 뒤섞인다. 김수진이 하이힐을 탁탁 올리며 병원 로비로 들어온다.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엄마, 어디에요?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만식과 부딪힌다. 어깨가 툭 부딪히며 작은 신음이 튀어나온다. 아이고, 앞을 좀 보고 다니슈.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아저씨가 비켜서 다니셔야죠. 여긴 병원이에요. 만식이 눈을 흘긴다. 나도 환자다. 누가 보면 너만 이 병원 주인인 줄 알겠다. 수진이 코웃음을 친다. 요즘 같은 세상에 환자면 조용히 다녀야죠. 괜히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다가 뉴스 나옵니다. 만식의 이마에 핏줄이 선다. 어제 그 뉴스도 봤다. 병원이 잘못해놓고 환자 탓하는 거. 수진이 비꼰다. 아저씨도 병원 탓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서 현우와 진수가 함께 내린다.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엉킨다. 진수가 어색하게 인사한다. 아까 그 아저씨네 따님이신가 보네. 수진이 눈썹을 치켜 세운다.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현우가 짧게 말한다. 오늘부터 알게 될 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 병원 안에서 네 사람이 엮일 사건이 이제 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유전자 검사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냉장 보관고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다. 간호사가 설명한다. 네 분 모두 혈액과 구강상피를 채취해서 서로 간의 유전적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숙과 현우, 만식과 진수, 네 사람의 팔에서 체열 바늘이 동시에 들어간다. 짧은 흡입음 그리고 붉은 선이 튜브 안으로 차오른다. 진수가 농담처럼 말한다. 이제 진짜 누구 아들이 누구 건지 딱 나오는 거네. 현우가 차갑게 대꾸한다. 장난 아닌데요. 만식이 둘 다를 노려본다. 니들이 뭐라 떠들든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 정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다.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어느 쪽이든. 간호사가 시계를 흘끗 본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은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지내시는 게. 수진이 잘라 말한다. 그동안 상속 관련해서는 어떤 행위도 멈춰야겠네요. 문제 생기면 다 소송감이니까. 검사실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얼어붙는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그 시간 동안 각 집안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의 의심과 계산이 자라나게 된다. 김정숙 집 거실. 전등 불빛이 희미하다. 서랍 여는 소리, 종이 뒤적이는 소리가 어지럽게 튀어나온다. 수진이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말한다. 어머니, 이게 다 집문서, 예금 통장, 보험 증권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정리해 봐야 해요. 정숙이 눈을 가늘게 뜬다. 와 그러노. 니는 벌써부터 계산부터 하겠다는 기가. 수진이 빠르게 말을 쏟아낸다. 엄마, 언젠가 정리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오빠가 진짜 친아들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우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 앞에서 그만 좀 해라. 내가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보여. 수진이 비웃는다. 의사들 대부분 그러잖아. 서울 올라가고 싶다. 연봉 올리고 싶다. 부모는 뒷전이고.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넌 부모님을 얼마나 챙겼는데 명절마다 내려오기나 하냐. 정숙의 목소리가 터진다. 그만해라. 이 집은 아직 누가 진짜든 가짜든 가르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어느 쪽이든 잃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계산이 지금쯤 다른 집에서는 술잔 밑에서 굴러가고 있었다. 산동네 집.
소주병이 식탁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가벼운 소리를 낸다. 박만식이 한 잔을 털어넣고 말한다. 좋아. 만약 검사 결과가 저 의사놈이 우리 친아들이고 진수가 남의 자식이면 그때는 어떡할 기고. 말순이 울먹거린다. 그런 말하지 마라. 진수는 우리 아이다. 만식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진다. 인정하기 싫어도 서류는 서류다. 만약에 그렇다 치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출세한 그 의사놈이 내 친자식이면 나도 사람 마음인데. 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돈 따지고 출세 따질 거면 애초에 우리 둘이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지. 진수가 조용히 입을 연다. 아버지. 두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버지랑 어머니 버리고 딴 집 가서 잘 먹고 잘 살 자신 없습니다. 만식이 마른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 네가 그래 말해주는 건 고맙다. 근데 사람이란 게 막상 눈앞에 돈이 보이면 또 달라지는 거야. 그 말은 30해 전 돈 봉투를 받은 간호사의 귀에도 그대로 꽂혔던 문장이었다. 다시 병원. 회의실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 냉난방기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병원장 겸 재단 이사장 윤태섭이 검진센터 실장을 노려본다. 비봉 산부인과 기록을 왜 건드렸습니까?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요즘 무료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 하면서 옛날 출산 기록까지 같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윤태섭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린다. 우연이라는 말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본다. 김정숙, 박만식. 두 이름이 같은 출산 일자로 올라와 있다. 이 사람들 지금 병원 안에서 들썩이고 있죠. 실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유전자 검사도 의뢰한 상태고 옛날 간호사까지 찾아다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윤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빛난다. 비봉은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던 병원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 압니다. 실장이 눈치를 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윤태섭이 낮게 웃는다. 간단하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사람들 입을 막으면 됩니다. 그의 손이 전화기를 집어든다. 전화기 버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다. 이사장의 그림자가 복도 위로 길게 드리워지는 동안 윤미는 자신의 오래된 테이프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듣고 있었다. 윤미 방안.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 쉰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새어나온다. 녹음 속 목소리. 애 하나 바꾸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인데. 다른 목소리. 윤미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 이건 법에 걸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 목소리. 낮고 느린 남자의 목소리. 법이 뭔데? 여기 서류에 사인 하나만 하면 애는 그냥 다른 집에서 크는 거야. 테이프가 턱하고 멈춘다. 윤미가 혼잣말을 한다. 그때도 지금도 돈 많은 놈들은 다 똑같다. 휴대전화가 진동한다. 익숙한 번호. 윤태섭.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윤미 씨, 오랜만이네요. 윤미가 쏘아붙인다. 이럴 줄 알았다. 검사 얘기 나오는 순간 당신이 연락할 줄. 윤태섭이 웃는다. 불필요한 소문이 도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죠. 윤미가 말한다. 30년 전에 나한테 줬던 돈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는 돈이 아니라 그때 애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할 때 같네요. 윤태섭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진다. 그 녹음 테이프 당장 내게 가져오세요. 대신 당신 평생 먹고 살 돈은 내가 책임집니다. 윤미가 고개를 젓는다. 30해 동안 그 돈으로 입 막은 결과가
지금 이사단 아닙니까? 통화가 끊기며 휴대전화 화면에 균열처럼 빛이 반사된다. 윤미는 결심한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진실 쪽에 서기로. 저녁 조용한 카페. 컵과 접시 부딪히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 나오는 소리가 난다. 현우와 진수가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에는 묵직한 녹음기가 하나 놓여 있다. 윤미가 말한다. 이 안에 30년 전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장, 재단, 그리고 당신들 아버지까지. 현우가 묻는다. 우리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만 돈을 내겠다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지금 병원 이사장의 목소리와 똑같다는 건 확실합니다. 진수가 눈을 크게 뜬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윤미가 고개를 젓는다. 당신 아버지는 그냥 그날 비 오던 날 힘겹게 산부인과 뛰어들어온 수많은 서민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정숙이 조용히 묻는다. 그럼 내 남편은? 윤미가 정숙을 본다. 당신 남편은 그날 마지막에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젠가 다 밝혀질 거라고. 현우가 숨을 멈춘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범은 아니라는 겁니까? 윤미가 짧게 대답한다. 당신 아버지는 처음엔 돈으로 뭔가를 바꾸려 했던 사람일지 몰라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죠. 진실을 택한 노년의 이 고백은 이제 언론과 법정이라는 무대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병제시도심이어서 완성해 조언 상담실. 비가 다시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한 날.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진다. 의사가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본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린다. 만식의 입술이 굳는다. 현우와 진수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린다. 의사가 종이를 펼친다. 첫 번째, 김정숙 씨와 김현우 씨의 관계. 유전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정숙의 숨이 멎는다. 의자의 등받이에 몸이 깊이 파묻힌다. 두 번째, 김정숙 씨와 박진수 씨의 관계. 유전적으로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진수의 손에서 펜이 떨어져 바닥에 구른다. 세 번째, 박만식 씨와 박진수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만식이 낮게 신음한다. 그럼 내 자식은? 의사가 마지막 줄을 읽는다. 네 번째, 박만식 씨와 김현우 씨. 유전적으로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진다. 비가 창을 때리는 소리만 커진다. 혈연의 자리가 서로 뒤집혔다. 30해 동안 남의 집 아들로 살았던 두 남자가 한순간에 제자리로 던져졌다. 그런데 이 뒤집힌 관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사실을 이용해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김정숙 집. 문 닫히는 소리, 컵 던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이어진다. 수진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오빠는 남의 집 아들이었고 산동네 그 촌스러운 택배 기사가 우리 집 진짜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정숙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부여잡는다. 입 좀 다물어라, 좀. 현우가 낮게 말한다. 나는 여전히 엄마 아들이고 아버지 아들이다. 서류가 뭐라고 해도. 수진이 비웃는다. 그건 감정이고 현실은 달라요. 법적으로 상속 지분부터 다 바뀌어야 해요. 정숙이 벌떡 일어난다. 그 입에 상속 소리 좀 집어넣어라. 니는 애비 장례 치르고 나서도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였다. 현우가 조용히 덧붙인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더 있어야 할지 헷갈린다. 수진이 날카롭게 묻는다. 그래서 뭐 진짜 아버지한테 가겠다는 거야. 산동네 택배집에 가서.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둘 다 가지 마라.
둘 다 내 옆에 있어라. 하지만 이미 이 집의 공기는 각자의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윤태섭이 보낸 사람이 슬그머니 발을 들이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동네 집. 초인종이 없으니 이번에도 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진수가 문을 연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 박진수 씨 맞으시죠? 윤태섭 이사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식이 다가와 묻는다. 이사장이라면 그 병원 큰 대빵 말하는 기가. 남자가 미소를 짓는다. 예, 맞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배상과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수가 눈을 가늘게 뜬다. 배상이라면 애를 잘못 바꿔 키운 그 죄값 말입니까? 남자가 태연하게 말한다. 죄라는 표현은 좀 세고요. 오해와 착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쨌든 박진수 씨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으실 수 있어요. 봉투 하나가 식탁 위에 떨어진다. 두툼한 흰 봉투. 이 정도면 산동네 집 정리하고 도시에서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만식의 눈이 봉투에 꽂힌다. 손이 저절로 봉투 쪽으로 움직인다. 진수가 그 손을 잡아챈다. 아버지, 만지지 마요. 남자가 미소를 지운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절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봉 산부인과 얘기를 어디에서도 꺼내지 않는 것. 진수가 낮게 말한다. 그럼 진짜 잘못한 사람은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겠네요.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괜히 발버둥 치다가는 그 손부터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 회유와 협박은 이미 너무 늦게 도착해 있었다. 도심 카페, 노트북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인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년 전 비봉 산부인과에서 아이 둘이 바뀌었고 그 결과가 이제야 유전자 검사로 드러났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리고 그 병원은 지금 이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소속이었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돈 받고 입 다물 생각 없습니다. 우리 문제만이 아니니까요. 윤미가 테이프를 꺼내 기자에게 건넨다. 이 안에 당시 병원장과 재단 이사 측 인물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애를 바꿔 키우자는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기자가 눈을 크게 뜬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을 찾았습니다. 병원 안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이미 위에서 입막음을 시작했으니까요. 기자가 녹음기를 켠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비가 다시 내리고 있는 이 도시에서 30회 전 빗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내게 만들어 봅시다. 언론의 빛이 켜지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몇 사람의 입장과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뉴스 스튜디오. 앵커의 목소리가 화면 위로 깔린다. 30년 전 폐업한 비봉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는 김정숙과 박만식, 그리고 현우와 진수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등장한다. 녹음 파일 일부가 흘러나온다. 애 하나 바꾸는 거, 돈만 맞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청자 문자창이 요란하게 올라간다. 분노, 충격, 공포. 병원 기자회견장. 카메라 셔터 소리, 기자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단상 위에 선 윤태섭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펼친다. 먼저 재단을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뒤쪽 스크린에 기자의 추가 보도가 띄워진다.
윤미가 카메라 앞에서 증언한다. 나는 당시 간호사였습니다. 재단과 병원장이 지시했고 나는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윤태섭의 표정이 굳는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든다. 이사장님,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본인 것 맞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신 적 있습니까? 윤태섭의 마이크가 꺼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의 뒤에서 재단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본다. 바깥에서는 병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다. 권력의 모양을 하고 있던 것들이 서서히 금이 가고 조각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노인정 마당,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난다. 긴 소송과 조사 끝에 재단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형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병원은 공식 사과와 함께 두 가족에게 배상과 평생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 노인정 안에서 정숙과 만식이 마주 앉아 있다. 정숙이 말한다. 결국 우리 둘 다 속은 거라. 만식이 막걸리 잔을 내민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요. 30에 넘게 남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키웠다니 그걸로도 나는 충분히 살값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이 웃는다. 나도 그렇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여전히 현우를 내 아들로 부를 기라. 멀리서 두 남자가 걸어온다. 현우와 진수. 현우가 먼저 말한다. 아버지, 어머니. 만식이 웃으며 대답한다. 의사 아들님 오셨습니까? 진수가 장난스럽게 끼어든다. 그럼 나는 뭡니까? 잘못 배달된 택배입니까? 정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둘 다 내 아들이다. 피로 따지면 진수가 내 아들이고 세월로 따지면 현우가 내 아들이다. 현우가 진지하게 말한다. 저희 둘이 얘기했습니다. 굳이 누가 누구 집으로 옮겨 사는 식으로 정리 안 하기로요. 진수가 덧붙인다. 우리는 그냥 두 집을 오가면서 살아볼랍니다. 명절도 같이 보내고 노인정 행사도 같이 따라다니고. 만식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럼 나는 사돈이자 형님이 되는 기가. 사람들이 웃는다. 바람이 노인정 현수막을 살짝 흔든다. 30해 동안 엉켜있던 인연이 조금은 어설픈 모양이지만 나름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해질 무렵 노인정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잔잔히 들린다. 정숙과 만식, 말순이 나란히 앉아 멀리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본다. 어디서 태어났든 누구 배에서 나왔든 지금 저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뿐이다. 현우와 진수가 나란히 서서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친다. 형? 왜? 우리 이제부터는 출생의 비밀 같은 소리 아예 안 하고 살자. 좋다. 우리는 그냥 뒤늦게 서로를 찾아낸 늦된 형제다. 멀리서 윤미가 조용히 서 있다. 그녀의 손에는 비워진 테이프 하나가 들려 있다. 이제 더 이상 재생할 필요 없는 30해짜리 고백. 그녀는 테이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다. 애들아, 늦게나마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니들이 너희 인생을 직접 골라라. 노을빛이 골목 위로 번진다. 주름진 얼굴들 위로 따뜻한 빛이 스며든다. 피는 바꿀 수 없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오늘도 새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모두가 조금은 알게 된 저녁. 가족은 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